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을 파악하게 되면 당신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인데요.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를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당시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불신과 회의를 가졌던 그라시안은 대중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진리와 처세술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은 철학적이고 미려하고 형이상학적인 말보다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칭송받았던 이 책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서 여전히 손꼽히는 이유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공감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만큼이나 불신과 위선이 팽배해 있는데요. 이 책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한 관념적인 인생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천 수칙들은 누군가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인생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활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라고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레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이다. 우리 주위에는 마법의 물약을 쓰지 않고도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의 호의를 얻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짐지 꾸민 예의는 속임수이고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떤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존경받으려면 사랑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과 같다.
따라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숙해지고 따라서 그만큼 존경과는 멀어진다. 존경받고 싶다면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경외심과 찬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꿔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의 추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아기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기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에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매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햇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햇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곤 한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실수는 단호하게 끝내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속으로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처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그저 부주의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경솔한 약속이나 잘못된 고집으로 스스로를 영원히 실수 속에 묶어두지 마라. 실수를 단호하게 끝내면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계속 끌고 가면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 불운한 시기에는 한 발짝 물러서라. 누구에게나 운이 따르지 않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때 몇 번 운을 시험해보고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서 손을 떼라. 어떤 일이든 적절한 시기에 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적당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행운도 따라준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사사건건 문제만 생긴다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재빨리 물러서라.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신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단 하나에만 의지하지 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2배로 준비해 두어라. 이렇게 하면 2배 더 알찬 삶을 살 수 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없더라도 단 하나의 자원에만 의지하지는 마라. 특히 도움을 받거나 호의 또는 존경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은 반드시 2가지씩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언제나 여분을 비축해 두지 않으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조물주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를 2개씩 만들어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치켜 세움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공적인 태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위험하다. 행운이 찾아온 뒤 불운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급하게 달려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랫동안 업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이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거짓말은 천박한 바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진실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2개씩 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귀를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 속임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진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외딴 곳에 숨어 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손을 떼야 할 시기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살다 보면 불필요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진짜 중요한 일이 나타났을 때 즉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지 마라. 어떤 일이든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지는 법이다. 반면 미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고깝게 바라보고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고 기대를 갖게 된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고 상대에 따라 말과 행동을 아껴라. 신중한 태도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자신의 속내를 모조리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면서 자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계획을 미리 공개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단점을 감추는 것도 능력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그것을 감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큰 소리로 떠벌린다. 세상에는 뛰어난 공적을 쌓아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보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는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더 많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신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면 금상첨화이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로마의 시인 마르시알리스의 작품에 나오는 교활한 여인 파블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못생기고 초라한 하녀들을 항상 주위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일을 먼저 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맨 나중으로 미룬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에 부수적인 일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하기 전에 승리부터 거머쥐려고 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은 서둘러 배우면서 명성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학문 연구는 죽을 때까지 미룬다. 또한 운이 없는 사람은 평생 궁핍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문에서나 인생에서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하라. 세상에는 상대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전성이 정직한 사람은
남을 쉽게 믿고 남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신뢰를 표현한다. 이들은 뻔한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한편 어리석지는 않지만 심성이 너무 착해서 속아주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웬만한 거짓말에는 절대 속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전자는 스스로 여러 번 속아서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후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켜서 속지 않는 법을 배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처세술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곁에 두어라. 지략가야말로 권력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은 권력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관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이 지혜롭다는 증거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아랫사람을 둔 사람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부린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존경을 받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고 배울 것은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그들과 벗삼아 지내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